본 기자회견의 성명서입니다. 지난해 11월 서울 K중학교 Y교사는 수업시간에 남성 동성간 성행위와 에이즈의 긴밀한 상관성, 소아성애와 수간도 포함하는 성소수자의 개념, 유전이 아닌 동성애의 실체 등을 학생들에게 소개하였다. 그런데 수업을 듣던 어느 한 학생이 이를 몰래 녹음한 뒤 서울시 교육청에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신고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해 12월 27일 K중학교에 학생인권 사안이 발생했기 때문에 Y교사가 보여준 자료 일체와 K중학교의 조치 계획 등을 제출하라는 황당한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는 서울시 교육청이 동성애의 문제점을 알린 한 중학교 교사에 대해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를 근거로 조사에 착수했다는 것이며 동성애에 대한 건전한 비판마저도 차단하는 학생인권 조례의 위력이 현실화된 것이다. 이렇게 미니 차별금지법으로 불리는 학생인권 조례는 초, 중, 고교에서 동성애에 대한 비판을 인권 탄압으로 낙인 찍고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동성혼 및 동성간 성행위와 관련하여 선량한 성도덕 관념에서 일관되게 반대하는 입장을 확고하게 견지하고 있다. 그리고 압도적인 다수의 국민들도 동성간 성행위에 대하여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이를 조장하는 것은 선량한 성윤리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동성간 성행위를 비판했다고 해서 양심 표현, 신앙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결코 부당하다. 그리고 동성간 성행위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 국가적으로 심각한 보건적, 도덕적 위해함을 유발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로 드러났다. 또한 동성간 성행위는 선량한 성도덕 관념에 반하므로 동성간 성행위를 반대하여 선량한 성도덕을 유지하려는 건전한 교사들을 징계하고 억압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것이다.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의 근거 법령이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은 동성애를 차별금지 사유로 일방적으로 포함하고 있음으로써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공인하며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고 표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차별이라고 금지하고 있다. 이는 동성애 성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라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4번에 걸친 판결과도 반하는 것이다. 서울시 교육청은 동성애는 정상이라는 잘못된 윤리적 잣대를 만들어서 공권력으로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면 안 된다. 다양한 개인의 도덕관, 윤리관, 가치관 등은 반드시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한다. 동성애를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동성애 성행위가 법적인 보호를 적극적으로 해야 할 가치가 있는 행위인지에 대해 면밀하고 신중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현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는 동성애자의 권리만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고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교사들의 선량한 양심에 근거한 교권을 심대하게 역차별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다수의 국민들이 동성애 성행위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조례로 제정하여 옹호, 조장하는 것은 선량한 성윤리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비윤리적이라는 인식을 갖는 상당수 교사들과 학생들을 법을 어기는 범법자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잘못된 학생인권 조례의 폐해 결과로 부도덕한 동성애가 급속히 확산되면 결국 피해는 우리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에이즈를 비롯한 심각한 보건적, 윤리적, 재정적 수많은 폐해들이 급증하며 고스란히 국민들의 세금으로 전가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반윤리적이고 부도덕한 성행위를 차별금지 사유로 삼아 법으로 보호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13년 10월 동아일보와 아산정책연구원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한국인 의식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이 동성애를 거부한다는 발표가 나왔다. 따라서 다수의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동성애를, 무엇보다도 국민적 합의도 되지 않은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는 즉각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현재 전 세계 200개가 넘는 국가 중 단 20개국 정도만 동성결혼을 합법화하였다. 이렇게 전 세계 90%가 넘는 국가들은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동성애를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는 국가는 수십 개국이 넘는다. 특히 러시아는 어린 청소년들에게 동성애를 조장할 수 없도록 동성애 선전금지법을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아프리카 우간다에서는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 감염으로 인해 매년 1만 2천 명씩 사망하며 동성애를 법으로 단호히 금지하고 있다. 이렇게 동성애는 한 나라의 전망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사회적인 큰 위협이 되고 있음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2011년 미국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따르면 미국 10대 청소년들의 10명 중 9명이 동성애로 인해 에이즈에 감염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국내에서도 지난 10년간 동성애로 말미암은 청소년 에이즈 감염자 수가 20배 이상 증가했다. 서울시가 서울시내 보건소들에 배포한 2015 에이즈 관리 지침에서도 동성애자들은 에이즈 감염 고위험 집단으로 분류되어져 있다. 이렇게 동성애는 위험 행동으로서 결코 옹호 조장돼서는 안 될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흡연에 의해 폐암에 걸릴 확률은 약 8배라고 하는데, 남성 동성애자들의 항문 성관계로 인한 에이즈에 걸릴 확률은 서울대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인보다 무려 183배나 높다고 한다. 이토록 위험한 행동인 동성애를 서울시 교육청이 발벗고 나서서 예방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닌가. 중국과 일본, 미국, 캐나다 등의 나라들에선 동성애가 에이즈 감염의 주범이 되는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만 동성애는 인권이라는 핑계로 위험성을 경고하지 않고 도리어 침묵하고 있다. 덕분에 에이즈 청정국이었던 대한민국이 현재는 전 세계 1위 최대 에이즈 감염 급증 국가라는 명예로 불명예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다. 따라서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는 즉각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이제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가 8.6명에 불과하다. 초저출산국에 진입한 것이다. 2006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인구연구소 데이비 콜만 교수는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하였다.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오는 2750년에는 한국인이 모두 멸종된다는 보고도 나왔다. 그런데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합법화된다면 우리나라도 일부 서구 사회들의 사례에서 보듯이 동성결혼이 급속히 늘어나 출산을 할 수 없어 결국 저출산을 더욱 부추겨 나라가 더욱 빨리 사라지게 될 것이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있다고 해도 일부 서구 사회들이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있으니 우리나라도 마냥 따라가야 하겠는가. 대한민국도 이런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먼저 합법화된 나라들인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프랑스, 영국, 독일처럼 포르노와 마약과 근친상간 일부 다처 수간도 합법화해야 하겠는가? 요즘 일부 특정 정치 세력들의 주장처럼 이런 나라들을 따라가야만 과연 세련되고 앞서가는 선진국이 되는 것인가? 한국이야말로 이러한 타락한 문화적 사대주의에 빠지지 말고 건강하고 올바른 선진국의 길로 가기를 우리 학부모들은 간절히 바란다. 동성애자들을 위한 진정한 인권은 동성애를 극복하고 탈출하도록 돕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동성애를 극복하고 나온 많은 탈동성애자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 이들의 인권은 과연 차별받아도 마땅하단 말인가? 만약 서울시 교육청이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바르고 건전한 교육을 하는 교사들을 억압한다면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의 학부모들과 건전한 사고를 지닌 대한민국 국민들은 가만히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교육감 퇴진 운동을 비롯해 유권자 운동, 규탄대회 등을 끈질기게 전개해 나갈 것이다. 아무쪼록 서울시 교육청이 앞장서서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물려주고 한국 고유의 아름다운 미풍양속을 지키며 공익적인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주기를 우리 학부모들은 간절히 바란다. 차세대 바로 세우기 학부모연합 외 27개 단체 1동. 동성애 옹호 주장에 앞장서는 또 건전한 비판을 억압하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 대표
한효관입니다. 여러분들 추운 날씨 이 자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2년 전에 왔나 1년 전에 와봤는데 그동안 서울시 교육청 앞에 아파트도 하나 생기고 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가 변했던 것은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우리가 학생권조례를 비판함에 있어 동성애 옹호 조정하는 것이 큰 재앙을 가져온다고 했는데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학생권조례가 동성애 옹호 조정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당신들 오해하지 말고 선동하지 마라. 그렇게 주장했던 당사자들이 몰래 진행하려던 악랄한 법조항이 드디어 건전하고 올바른 지식을 가진 우리 선생님을 처벌하려는 의도가 발각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첫 번째 발언자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고 싶은 것은 누구나 당연히 가져야 될 권리, 그렇다면 학생들에도 권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그러나 그 권리가 잘못 사용됐을 때 재앙을 가져옵니다. 먼저 이것을 제보한 학생이 수업 시간에 모든 것을 다 녹음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것이 녹음했으면 당사자부터 부르는 게 맞죠? 맞습니다. 제보에 의하면 학생이 아니라 그 학교에 있는 특정 세력 선생님들이 아마 사주했다는 정보가 있는데 먼저 조사가 들어가면 고발인을 먼저 부르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고발인을 먼저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그 고발당한 선생님의 인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람의 방어권은 어떻게 됩니까? 교육청 말 선생님이 조사를 잘 받는 게 방어권이랍니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경찰이 사람을 물릴 때도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사임할 수 있고 법률구조공단에서 선생님을 보호할 수 있다는 그런 안내를 한다는데 거기는 강압적으로 무조건 3일 뒤에 자료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조항만 붙인 우리 선생님의 인권은 누가 보장한단 말입니까? 맞습니까? 불법 인권 1인 자행하는 서울시 교육청은 각성하라! 각성하라. 또한 그 공문서에 들리는 바로는 제가 아는 바로는 학교장이 조사하고 조치를 취하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첫 공문에 그런 내용이 나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건 결과죠. 결과 보니까 특별한 문제가 아니니까 학교장이 알아서 잘 해결해라. 이거는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맨 처음부터 선생님을 억압하는 서울시 학교 인권조례 즉각 폐지하라. 이래서 우리가 우려했던 이 학생인권조례 보편적이지 않고 계급과 계급으로 나누고 학교를 지배계급과 피해계급으로 나누고 교장 선생님을 권력 있는 자로 칭하고 무조건 학생들의 입장에서만 용하는 거짓되고 그릇된 인권의 최첨단인 학생인권조례 즉각 폐지하라! 저는 5아이의 엄마이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5 아이들 중에 4명을 학교에 보내고 준비를 하고 이곳으로 달려왔습니다. 얼마 전에 셋째 아이가 집에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수업 시간에 계속 장난치는 아이를 선생님이 일어서게 했더니 그 아이가 짜증난다며 소리를 지르고 책상을 발로 차고 가방을 집어 던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은 그 모든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고만 계셨답니다. 아이는 선생님이 불쌍했다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학생인권의 실체인가 싶어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허울 좋은 인권이란 이름 때문에 진짜 존중받아야 할 교권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자녀들의 인권은 꼭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선생님과 부모들의 칭찬과 격려 속에서 마음껏 공부하고 안전하게 수업받을 권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도를 넘은 인권조례의 조항이 학교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선생님을 그저 한낱 지식이나 전달하는 단순한 가르치는 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수업을 방해해도 선생님은 그것을 저지할 수가 없으니 공부를 하고자 하는 다른 학생들의 교육권도 침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적절하게 통제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그 인권조례가 무서워서 방치한다면 도대체 교사는 왜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학생들조차 학생 인권조례 때문에 수업 분위기가 더 나빠졌다고 부정적으로 보는 학생들이 많아졌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임신과 출산, 성적 지향이라며 아이들을 부추기는 이 인권조례를 학부모된 입장에서 도저히 수용도 이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중2가 되는 둘째 딸아이에게 얘야, 섹스는 너의 권리란다. 네가 하고 싶을 때 마음대로 하고 그러다 임신할 수 있지. 그럼 출산도 해야지. 이렇게 가르치란 말입니까? 새 아들들에게 네가 남자를 좋아하든 여자를 좋아하든 엄마는 괜찮아. 그러다 에이즈 걸리면 어떠니? 국가에서 다 치료해 줄 텐데. 그게 네 인권이란다. 제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야 한단 말입니까? 아직 자신의 정체성이나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지나친 자유는 약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되어 아이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들을 올바르게 양육하고 마땅히 알아야 할 것들을 가르치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막는 의무가 있듯이 학교의 선생님도 그렇습니다. 흡연을 하면 건강에 좋지 않으니 평생 배우지 않으면 좋겠지만 네 자신이 인생을 계획하고 리드할 수 있을 때까지만 천천히 하라고 충고, 때로는 따끔히 꾸준히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서울 K중학교의 Y 선생님 일도 그렇습니다. 이 선생님께서는 아이들이 마땅히 알아야 할 참인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남성 간의 학문 성행위로 에이즈 발생 비율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은 거짓이 아니라 참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 감염임은 여자보다 남자가 압도적으로 많고 그 중에 90% 이상이 남성 간의 성행위로 감염되었다는 보고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선생님께서 그 인권 조례가 무서워서 입을 닫으셔야 한단 말입니까? 마땅히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가르친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인권 보도 중칙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언론과 광고를 차단하고 동생과 동성애와 에이즈의 관계를 알지 못하도록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더니 이제는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들어서 선생님들의 손과 발을 묶어버리고 학생들의 눈과 귀를 막아버려서 이 나라를 돌이킬 수 없는 방종과 음란의 나라로 만들고자 함은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발상입니까?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과 조희연 교육감님께 묻고 싶습니다. 본인들의 자녀들이 아무도 가르치고 꾸중하는 이 없어서 인권과 자유란 이름으로 사회적 규범과 예절도 모른 채 마음껏 방종으로 살아도 괜찮겠습니까? 본인들의 손녀, 손자들이 학창시절부터 자유롭게 성관계를 즐기며 출산하며 동성애를 특별한 사랑처럼 배우도록 놔주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이들에게 쓴소리가 되더라도 매를 들어서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가르칠 것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에게도 그러한 교권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K중학교에서 올바른 진실을 가르쳐준 선생님을 응원합니다. 이번 일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응원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아이를 양육하는 학부모로서 이 학생 인권조례의 악한 조항들이 속히 폐지되는 날까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쌓아나갈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악한
아주 지극히 평범한 주부입니다. 그리고 자녀 두 아들을 둔, 예전에는 저희 언니는 자녀 셋을 두어서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를 보면 여자들이 밤늦게 다니는 걸 굉장히 무서워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별건 대낮에 7살, 8살 먹은 남자아이를 화장실에 혼자 보내지를 못합니다. 왜냐고요? 이제는 남자아이들도 여자아이들만큼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혼자 화장실을 보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는 저도 자녀들도 부모고 또 제 주변에 이런 일들로 인해서 너무도 많은 피해를 보고 듣고 하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얼마 전 서울시 교육청이 동성애의 문제점을 알리는 교육을 한 중학교 교사에 대해 서울시 학생 인권 조례를 근거로 조사에 착수한 사건을 계기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15세에서 19세 남성 신규 에이즈 감염자 수가 2000년 2명에 불과했던 것이 2013년 52명으로 14년 동안 무려 26배나 증가하였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조사한 한국인의 성의식 조사에 따르면 동성애 경험을 하게 된 학생의 10명 중 4명은 동성 성폭행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응답을 기초로 조사한 중학생, 고등학생, 동성 성폭행 피해 학생은 매년 남학생은 3,600여 명, 여학생은 2,200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자살과 자해의 많은 피해 사례 중에 동성 성폭행에 의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인터넷 웹툰이나 잘못된 학생 인권 조례에 의해서 동성애 미화 교육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동성애를 괜찮은 것으로 받아들여 성욕 해소의 수단으로 삼다가 에이즈와 성병과 정신적 우울감을 호소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마땅히 학교 내에서 동성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성폭력 예방 교육과 정책을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학생 인권 조례를 통해서 동성애 학생들의 특성에 따른 권리를 보장할 것을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의 문제점을 알린 다른 교사가 징계를 당하는 일이 생기면 앞으로 교단에서는 많은 교육자들이 동성애에 의한 폐해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함구하고 있게 될 것입니다. 교사가 동성애의 위험성을 교육하고 알리는 것은 교사로서 마땅히 해야 할 건강한 성교육이지 학생 인권 침해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저희 학부모들은 해마다 늘어나는 동성애에 의한 성폭력을 방지하고 청소년에게 올바른 성의식과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 동성애 옹호의 근거인 학생 인권 조례를 폐기하고 학교 내의 동성 성폭력 실태를 공개할 것을 조희연 교육감과 교육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고3 안정현입니다. 인권 침해에 앞서 이건 교권 침해 아닙니까? 동성애에 대해 올바르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정의를 말하는 것도 징계거리입니까? 아닙니다. 이런 사회에서 제 미래를 줄 수는 없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 폐기하십시오. 초등학교 손자 손녀를 둔 할아버지 박만수입니다. 오늘 아침 문화일보에 보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존슨법이 주는 폐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앞으로 존슨법을 폐지하고 오히려 역차별법을 만들어서 동성애자들을 옹호하고 있고 동성애로 인해서 사학이 무너지고 또 교회에 폐해를 주는 이런 일들을 막겠다는 분명한 발언을 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감은 지금 K중학교 Y 교사에 대한 인권 문제를 그 몇 사람의 대한민국 동성애자 때문에 5천만 인구에게 엄청난 폐해를 주는 이런 엄청난 일들을 여러분들이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지금 그 교사의 심정은 내 자녀를 기르는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당사자가 에이즈에 걸리면 그것은 아주 불행한 일로서 질병뿐만 아니라 수명이 수십 년 단축되는
그런 일을 만나게 되고 가족을 전부 다 불행에 빠뜨립니다. 또 나라에 많은 폐해를 입힙니다. 세금 폭탄을 안겨줍니다. 이런 엄청난 사건들을 바로 세우고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바른 교육을 했는데 이것을 인권 침해라고 말한다면은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에 많은 학부모들이 나와서 이와 같이 여러분들에게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데 오늘 서울시 인권 조례를 즉각 철회하고 폐지시키고 그리고 서울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건전한 교육을 만들어가는 그런 단초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람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의 일반적인 조사만 강요하는 밀실조사, 강압조사 즉각 중단하라! 동성애 옹호주장 앞장서는 서울시 학생권조례 즉각